반갑습니다. 내신 대비했나 줄줄이의 수품제 선생님입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를 드디어 처음으로 공부를 했는데요. 지난번에는 2차 함수가 1차 함수와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를 봤었잖아요. 자, 이번 78번째 영상에서는요, 조금 양상이 달라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이제 하나로 줄어들 텐데요. 자, 그걸 우리는 접선이라고 배웁니다. 자, 접선과 관련된 문제는요, 어떤 포인트가 중요한지 꼭 문제풀이 보시면서 정리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 문제는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잘 푸실 수 있다면 이라는 가정하에서 95점 정도로 한번 예측해 봤고요. 물론 출제 확률은 85% 정도로 예측해 봤습니다. 자, 본론 들어가서 중요한 개념이 쏟아져 나오니까 자, 집중하시고 잘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 문제를 95점 정도로 예상할 수밖에 없었던 건 뭐였냐면요. 문제는 간단해 보이지만, 자, 보시다시피 또 익숙한 표현이 하나 나오죠. 실수 A값에 관계없이 또 항상 성립한답니다. 그러니까 실수 A값에 관계없이라는 표현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78번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몇 번이나 나왔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에는 아마 한 10번 정도 나온 것 같은데요. 자, 그 내용이 결부되어 있는 문제라서 제가 난이도를 좀 높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풀기 전에 자, 오늘도 워밍업으로 개념 간단히 정리해보고 본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밍업 문제인데요. 2차 함수 y는 하고 2차 함수 줬죠.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고요. 자, 이 그래프 위에 1,1이라는 점이 있는데, 자, 그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양상인지를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한번 보겠는데요. 자, 여기 지금 2차 함수 그래프에 접하는 직선이라는 개념으로 얘를 접선이라고 부릅니다. 자, 접선인데요. 자, 2차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할게요. 자, 포물선입니다. 물론 A가 양수라고 가정을 하고 아래로 볼록한 형태로 그렸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직선이 하나 그려질 텐데, 지난 시간에는 이런 모양으로 그려졌잖아요. 자, 이렇게 그려진 게 아니라,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썼고요. 자, 물론 잘 아시죠? 1차 함수예요. 예, 1차 함수고 2차 함수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 지금 여기 살짝 닿고 있잖아요. 예, 지나는 게 아니라 닿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을 우리가 접점이라고 부릅니다. 자, 접점을 붉은색 점으로 한번 표시해 봤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이 점의 좌표예요. 자, 저 붉은색 점, 접점의 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놔보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그림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착안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자, 보세요. 첫 번째,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식을 주었습니다. 물론 문제에서는 뭐 거꾸로 구하라 할 수도 있겠죠. 개념 정리할 때는요, 2차 함수와 1차 함수가 주어졌다. 자, 두 번째는요, 두 그래프가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난다. 자, 전문 용어로 뭐라 한다고요? 네, 접한다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그 접하는 점을 접점이라고 하는데, 접점의 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하자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요소를 여러분들 잘 정리해 두셔야 되고요. 참고로 이 알파, 베타는 2차 함수 위의 점이기도 하고 1차 함수 위의 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알파, 베타는요, 2차 함수든 1차 함수든 대입이 가능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설명해 볼게요. 자, 지금 이 그림에서요, 접점 알파, 베타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접하고 있기 때문에 두 이차함수 그래프의 교점이 하나죠. 자, 그래서 방정식 이것은 중근 알파를 갖는다는 거죠. 자, 이 방정식 어디서 왔죠? 자, 지난 영상에서도 봤지만 두 함수가 서로 같다라고 놓은 거죠. 왜 같아요? 자, 베타가 같다는 뜻입니다. y가 같으니까 fx와 gx도 같다. 이렇게 식을 놓는 거잖아요. 이건 뭐 여러분들 중학교 때 다 배웠고요. 자, 이걸 정리를 해주면요, mx 플러스 n이 좌변으로 넘어가서 깨끗한 2차 방정식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될 텐데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 D가 왜 갑자기 판별식이 나왔죠? 중근을 갖는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판별식 D를 적어 볼 건데요. 1차의 개수는 B-M입니다. 자, B-M 제곱 들어가고요. 마이너스 4AC인데 C 자리에 C-N 들어가면 되죠. 자, 이 값이, 이 판별식 값이 뭐가 된다? 중근을 갖기 때문에 0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 이론을 가지고 공부할 건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중근을 갖는다 이 부분이고요. 두 번째, 그래서 판별식 D가 뭐가 된다? 0이 된다라는 부분이죠. 자, 판별식이 0이 된다. 이 포인트를 이용해서 본 문제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이 문제 한번 마무리하고요. 자, 우선 여기 2차 함수 식이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대입하고요. 또 1,1도 그대로 대입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대입을 했고요. 자, 이 문제는 y = mx 플러스 n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라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m과 n을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전에 봤던 원리대로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요. 자, 1,1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일단 이렇게 두는 거죠. y = mx 플러스 n이라고 두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 이 1,1은 포물선, 2차 함수 포물선 위의 점이기도 하고요. 자,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먼저 1,1을 대입을 해줍니다. x에다가 1, y에다가 1을 대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식은 이렇게 나오죠. 1은 m 플러스 n. 자, 뭐 자리 바꿔서 뭐 m 플러스 n은 1 하셔도 되고요. 자, 얘를 1씩이라고 둘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이렇게 1씩 이렇게 둘 때는요. 연립방정식을 풀겠다. 가능하시죠? m과 n을 구해야 되니까 식이 두 개가 필요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얘하고 얘하고 같다 했으니까 일단 두 식을 같다라고 해서 정리해준 식을 만들어 봅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mx 플러스에 넘어온 거예요. 자, 얘 판별식 D가 D 적어봐야죠. 자, D는요 3 플러스 m 제곱 마이너스 4a 4a를 한 번에 해가지고 그냥 8로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2-n 붙였고요. 는 0. 이 식을 정리해주면요.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바로 이 식이 되겠죠. 자, 그럼 이 연립방정식은 어떻게 푸는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n이 하나 있으니까 여기 n이 1-m이잖아요. 1식에서. 자, 그래서 1-m을 여기다 대입을 해가지고요. m의 값을 구해주시면 m값은요. m값은 1이 나옵니다. 그리고 m값이 1이면 여기다가 1 넣어주니까 n은 0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m과 n을 모두 구했습니다. m이 1이고 n이 0이에요. 우리가 찾는 거는 직선의 방정식이죠. 그래서 n값을 대입해 주시면 자, 구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y = x라고 정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 잘 이해하셨죠? 자, 그럼 본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본 문제는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항등식의 개념이 하나가 추가되어 있죠.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수 a 값에 관계없이 라고 했으니까. 자, 2차 함수와 1차 함수가 그래프가 접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요, 항등식의 개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자, 너무 어렵지 않아요. 자, 용기 내시고요. 자, 우선 먼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일단 놉니다. y = mx 플러스 n이라고 놓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문제에서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라 했으니까 이렇게 놓고 m하고 n을 구한다라고 계획을 세우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 아까도 봤던 거니까 이 2차 함수하고 이 1차 함수가 같다라고 먼저 식을 놔주고요. 자, 얘가 중근을 갖는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자, 우선 이 mx 플러스 n을 왼쪽으로 넘겨볼게요. 그래서 넘겨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놓고요. 자, 중근을 가지니까 이제 판별식 봐야죠. 자, 판별식 들어갑니다. 자, 여기 보면 2a 플러스 m이 있네요. 그래서 2a 플러스 m의 제곱 하고요. a가 1이니까 자, 4ac에서 4로 묶은 후에 그대로 a제곱 마이너스 1-n 넣어주시면 되죠. 자, 얘가 뭐가 된다고요? 이 판별식이 곧 0이 됩니다. 정리 좀 해볼게요. 여기 2a가 제곱되면 4a 제곱인데 뒤에 여기 마이너스 4a 제곱이 있어요. 미리 예측할 수 있지만 a 제곱은 사라집니다. 자, 이 식을 정리해 주시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얘가 자, m도 구하고 n도 구해야 되니까 식이 두 개 필요하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만 보니까
A라는 문자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야? M과 N과 A를 모두 구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문제 다시 한번 보세요. 실수 A 값에 관계없이 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그럼 얘는 뭐예요? 자, 이게 바로 A에 관한 항등식이 되겠죠. A 값에 관한 항상 성립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A가 있는 항과 A가 없는 항으로 나눠서 식을 정리해줍니다. A는 이게 하나밖에 없네요. 그럼 이제 4MA 하고요. A가 없는 M제곱 플러스 4 플러스 4N이 되고요. 이 값이 0인데 얘가 항등식이니까 자, A가 있는 항, 이 개수가 0이 돼야죠. 4M이 0이 됩니다. 따라서 M값은 그대로 0이 나오고요. 그 M값 0을 대입해 주시면요. 4 플러스 4N이 또 0이니까 N값도 마이너스 1이 나오죠. 자, M과 N을 모두 구했습니다. A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라는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했죠. 자, 문제에서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라 했고요. 직선의 방정식을 y 콜 mx 플러스 n이라고 놓고 시작했는데 m값과 n값을 모두 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1이라고 정답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다룬 문제는요. 이차함수와 1차함수가 접한다. 자, 접하는 경우에 판별식 D가 0인 것을 꼭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아직 멀은 얘기인 것 같지만 사실 이 유형은요. 여러분들이 2학년 돼서 미분이라는 단어를 공부하게 되면요. 좀 더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먼 얘기니까 미분은 좀 나중 미뤄두고요. 자, 접하는 경우에 판별식 D가 0임을 이용하고요. 또 항등식까지 같이 연관된 문제였고요.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고요. 자, 79번째 문제를 보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